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내년 4월 13일 총선의 재외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내년도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과 생계보조금이 결국 동결됐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국무부와는 별도로 영주권 신청서 사전 접수 문호 차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행 만 18세인 흡연 가능 연령을 만 21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양국 정상회담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함께 다루기로 하는데 서로 합의한 것입니다. 특히 양국 정상 모두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천명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UN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도 강화해 나가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내실화와 우주 분야를 포함한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협력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박 대통령은 한미 우호 강화를 위한 만찬도 주최했습니다. 만찬에서는 뉴저지 한인 학생들이 화려한 부채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미 우호의 밤 만찬에서 선보인 한인 학생들의 부채춤. 박근혜 대통령과 이날 행사에 참여한 600여 명의 각계 인사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총 9명의 한인 학생들로 구성된 우리가락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민간 외교 사절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우리가락 단원들을 지도한 강은주 원장은 한미 양국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재미동포사회를 대표해 한미 간 우정을 확인하는 뜻깊은 행사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 13일 총선의 재외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169개 공간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 처음 도입됐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 부재자는 비례대표 선거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선거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재외선거인은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또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재외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재외선관위는 내년 5월 13일까지 운영되고 투표소 운영과 선거 범죄 예방 및 단속, 투표관리관의 선거관리 사무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으로는 박재진 변호사와 이환규 재외선거관, 허정혜 동포 담당 영사, 회사원인 권순호 씨, 신만우 전 뉴욕 한인회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내년도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과 생계보조금이 결국 동결됐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2016년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생계보조비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연금 수혜자 6,500만 명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월 평균 $1,224를 받게 됩니다.
800만 명가량인 생계보조금 수혜자의 수령액도 올해와 같은 월 평균 733달러로 동일합니다. 이처럼 소셜연금이 동결된 것은 관련법이 제정된 1975년 이래 2010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내년도 소셜연금이 동결된 것은 올해 물가가 0.6% 떨어지고 유가가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락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셜연금과 생계보조비의 동결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내년 소셜시큐리티 텍스 역시 올해와 같은 7.65%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영주권 신청서 사전 접수 문호 차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방국무부가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면 사전 접수가 가능한 일자를 검토하고 별도의 차트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11월부터 영주권 신청서 사전 접수 문호 차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11월분 사전 접수 문호 차트는 앞서 지난 9일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와 전 부문에서 차이 없이 동일하게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문 이민 신청자들은 국무부의 11월 영주권 문호 발표대로 영주권 신청서 사전 접수 작업을 진행해도 차질이 없게 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국무부가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면 일주일 이내에 사전 접수가 가능한 우선 일자를 종합 검토하고 별도의 사전 접수 문호 차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및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하는 영주권 신청서 사전 접수 문호 차트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민당국이 영주권 문호 우선 일자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할 때까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템 전공 유학생에 대한 OPT 프로그램 연장안이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새로운 OPT 연장안을 1차 승인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14일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새 OPT 규정안을 1차로 승인했습니다. 12월 14일 전 최종 규정안이 연방관보에 실리기 위해서는 백악관 승인을 거친 새 규정안에 대한 30일의 여론 수렴 절차와 30일간의 검토 기간이 필수적인 만큼 10월 15일 전까지는 백악관의 승인 결정이 나와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템의 29개월 OPT 프로그램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새 규정안은 의견 수렴을 위해 조만간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지난 8월 2008년에 발효된 스템 전공 OPT 규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리고 2016년 2월 12일 이전까지 새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판결로 스템 전공자의 OPT 프로그램은 내년 2월부터 12개월로 단축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가 지난 18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140명으로 지난해보다 31% 감소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의 2015 회계연도 추방 판결 통계에 따르면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 선고를 받은 한인 이민자는 1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31.3% 감소했고 사법정보센터가 추방 판결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1998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추방 판결자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1998년 213명을 기록한 후 2001년 282명, 2004년 492명, 2008년 567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11년에는 593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456명, 2013년 309명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별로 올 한 해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 수는 뉴욕에서 11명, 뉴저지 7명이었고 캘리포니아가 4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추방 판결 사유로는 단순 이민법 위반이 88명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고 형사법 위반 혐의는 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33,29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27번째에 올랐습니다.
현행 만 18세인 흡연 가능 연령을 만 21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흡연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리면 2019년 폐암 환자가 5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샤츠 연방 상원 의원은 현행 만 18세인 흡연 가능 연령을 만 21세로 올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1세 미만에는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이 법안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동료 의원 9명이 동참했습니다. 샤츠 의원은 상식에 기반한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젊은 세대가 폐암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샤츠 의원은 흡연 연령을 21세로 올릴 경우 2019년까지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를 5만 명가량 줄일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뉴욕시는 흡연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이어 하와이주는 올해 들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흡연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시킨 바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뉴욕의 한 요식업자가 팁을 없애겠다고 나서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팁 대신 음식 가격을 올리겠다는 숨겨진 진실 때문인지 소비자들의 여론은 찬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당에서 비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팁 계산. 그런데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 운영자 데니 마이어가 다음 달부터 자신이 보유한 레스토랑에서 팁을 받지 않겠다고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13개의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어의 이번 결정은 그가 전국에서 성공한 요식업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요식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Really big news because it's Danny Meyer who has this huge stature in the restaurant industry. The fact that he's making this move means more people might make this move. 마이어의 팁을 받지 않겠다는 이번 결정은 팁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결국 팁 대신 음식값을 20에서 30% 가까이 올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도 공평하게 분배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Service-based industry, and your compensation should reflect the level of service that you're providing. I guess it would take some time to see how it works, try it out, but I don't see it working in the long run. 한편 연방법에는 고객이 지급하는 팁은 홀에서 서빙을 하는 웨이터만 가질 수 있으며 요리사나 매니저와 공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방법이 무용지물이 될지 팁 문화가 계속 이어질지 전국 음식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집 앞에 나타난 야생곰 2마리를 애완견이 나서서 물리치는가 하면 물을 마시려다 주전자에 머리가 낀 표범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가 된 동물들의 영상입니다. 곰 2마리가 현관 앞을 어슬렁거립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작은 강아지. 쏜살같이 달려가 곰을 공격합니다. 놀란 곰들은 그네에 부딪히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더니 결국 울타리를 넘어 주랭랑칩니다. Blew me away. I couldn't believe it that she turned into a wolverine. 몇 년 전 발생한 산불 때문에 야생동물이 주택가를 침입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소에도 창문에는 나무를 덧대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곰의 공격에 대비했는데 용맹한 애완견 덕분에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표범 한 마리의 머리가 철 주전자에 단단히 끼어 있습니다. 주전자에 있는 물을 마시려다 머리가 끼어버린 건데 앞이 보이지 않아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모여든 사람들도 지켜보기만 할 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결국 표범을 마취시킨 뒤에야 겨우 주전자를 빼낼 수 있었습니다. हमने उस जानवर को वहां से मौके से हटाने के लिए अपनी टीम को भेजा, जिन्होंने उसको पकड़ के उसको सुरक्षित स्थान पे हम लेकर आए हैं. 주전자를 벗은 표범은 무사히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한 주택가. 타이라 부자는 길을 가다 흔치 않은 큰 싸움을 구경했습니다.
And all of a sudden, these two guys just started going at it. It was crazy. It was like something right out of Alaska, what you expect. 수컷 무스 두 마리가 짝짓기 철을 맞아 암컷을 두고 치열한 결투를 벌인 겁니다. 남의 집 차고 앞에서 무스 두 마리는 뿔을 이용해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한 마리가 넘어져서 차에 치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There's like hair flying everywhere, and one was just like carrying the other one all the way across the street. 결국 한 마리가 항복 선언을 하고 달아나는 것으로 싸움은 마무리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어느 네티즌은 최고의 복서 메이웨더와 파큐아오의 대결보다 흥미진진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등 전국의 공항에서 지난 14일 오후 7시쯤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국토안보부의 테러 감시 컴퓨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뉴욕은 물론 워싱턴 DC, 보스턴, LA 등 전국의 공항에서 국제선 여객기 승객들의 입국 신고 절차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시스템 오류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이어졌고 발이 묶인 승객들의 불만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메웠습니다. 뉴욕시정부 건물이 데이비드 딘킨슨 전 뉴욕시장의 이름을 따 명명됐습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어제 있은 명명식에서 딘킨슨 전 시장은 뉴욕시 최초의 흑인 시장으로서 뉴욕시를 더 안전하고 부흥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4년간 시장직을 맡은 딘킨슨 전 시장은 주의회 의원과 맨하튼 보로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가수 싸이와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가 미국 내 유명 대학교에 K-팝 안내서를 제작해 비치했습니다. K-팝 안내서는 K-팝의 정의부터 다양한 아티스트 소개, 연도별 역사, 인기 비결 등을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NYU, MIT, 브라운 대학 등에 비치되고 있습니다. 특정 가수뿐 아니라 K-팝 자체를 선호하고 궁금해하는 외국 팬들에게 안내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임대료 인상면제 프로그램 워크숍이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플러싱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3년째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김 의원은 한인 등 지역 주민들이 뉴욕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워크숍은 리거레이드 소사이어티 소속 변호사들이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지만 기온이 더 떨어지고 춥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하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